넘어야 되는데 네. 그 행안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65%가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냐 하면은 투표하는 날 출근을 해야 되고 그 출근도 6시 이전에 집에서 나와야 된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일이 많으신 거죠.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결과를 보면 이게 성의가 없어서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또 IMF라는 걸 겪으면서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양극화됐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서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특히 청년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친구들도 20, 30대 그 젊은 층도 지금 보면은 이제 자신의 진로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투표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표 시간을 연장을 아무래도 해주면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투표할 여유가 좀 더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를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투표 시간 연장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명분은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투표 시간 연장만 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비정규직 노동자 65%가 투표할 시간이 없다고 했던 걸 보면은 그 8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65% 정도면은 한 500만 정도. 네. 가 추가로 투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연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투표율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1997년도에는 80%였습니다. 투표율이. 그러던 것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70%, 65%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IMF 이후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투표 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과연 더 올라가겠느냐? 이거는 지금 IMF 이후에 벌어진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그 모순, 요걸 좀 간과한 그런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목표하신 바를 또 하나씩 이뤄 나가셔야 될 테니까요. 그 중에는 이런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를 또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불신을 좀 없애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네, 그렇죠. 보십니까? 투표 시간 연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문제고요. 그 외에도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인들이 좀 앞에서만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실제로는 또 딴 행동을 하는 이렇게 네.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출세나 어떤 재선, 자리 보전 이런 거, 자기 당의 이익,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기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꾸 싸우는 모습. 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좀 합리적으로 제가 네. 재반박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아니, 그 답변을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은 이제 국민들이 별로 바라지 않는 모습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정치 불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걸핏하면 이제 언성만 높이고, 네. 싸우고 이러니까 보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걸로 드러났죠.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좀 표출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기존의 그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직업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좀 새로운 모습. 네.
국민들이 좀 관심 갖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의정 활동이 판사보다는 훨씬 어려우시겠군요. 그렇죠. 어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재판할 때, 제가 재판을 진행할 때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네. 제가 마음대로죠. 제 마음대로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으면 저는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저 원고나 피고 변호사 쪽에 대해서 제가 제지를 하죠. 너무 길게 하면은 적당히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 국회에서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할 때는 7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7분 이내에 질문 답변을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질의하고 재반박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점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네. 이제 좀 조용하고 제가 좀 약간 내성적이긴 하지만 또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네. 또 제가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그 좌우명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이제 모두가 뭐 침묵하고 있을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또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오히려 너그러운 이런 사람이 되자. 이게 네. 제 좌우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의원님 오늘 뭐 인생 모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판사보다도 정치인이 어울리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일하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짧게 마무리 발언으로 19대 국회의원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내겠다. 이렇게 보람 있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 약간의 대법원의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권위적인 대법원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권력형 기관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또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좀 오히려 피해를 주는, 불편하게 하는,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권력형 기관들이 좀 더 민주적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네.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네. 제가 그런 분야의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네. 4년 동안. 그래서 뭐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 법원개혁 뭐 이런 거에 대한 하면은 서기호 의원 뭐 이렇게 떠오를 정도 네.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좀 새로운 정치의 모습. 네. 그리고 새로운 국회의원의 상.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좀, 뭐, 지역구 관리나 하고 이런 거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네. 그러니까 세비가 아깝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은 세비를 좀 더 올려줘도 되고. 이런. 네. 저런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네. 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을 제가 좀, 우선적으로 실천을 하고. 네. 뭐, 비판, 이렇게 나갑시다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천을 함으로써 그런 모습들이 좀 전파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계속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정말 충분히 국민들한테 지지도 얻고 또 실제로도 국회 혹은 정치의 어떤 개혁의 바람의 중심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이름을 또 날리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초대석 국회 법사위의 서기호 의원님 모시고 오늘 우리나라의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